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기장 파트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해나갈 건데, 전기장 파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장 파트로 넘어갈 건데, 오늘 할 거는 이제 가우스 법칙, 쿨롬 법칙 먼저 해드릴게요. 가우스 법칙 적용해야죠 하는 거. 자, 쿨롬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적인 건 이거고, 맥스웰 법칙에서는 이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제로에다가 로가 이렇게 되죠. 로라는 거는 이제 전하 밀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대칭성을 다 가져요. 얘가 뻗어나가는 거, 그 전하 분포라는 게면 얘는 균이란 구대칭 전하를 가질게요. 구대칭 전하가 있어요. 알겠죠? 뭐 점전하 같은 거는 쉽죠. 둘러싸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반경이 R이 있어요. 그런데 전하 밀도가 균일하게 로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좀 볼 텐데 치운 것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 이렇게 임의의 특정 지점 R을 감싸요. 이렇게 쭉 감싸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쟤를 자, 다이버전스 이거에다가 부피 적분하는 거랑 뭐랑 똑같느냐면 얘는 전기장에다가 면 둘러싼 면적이죠. 얘는 그러면 잘 보시면 인테그럴 얘는 자 입실론 제로에다가 이거에다가 dv가 되죠. 그렇죠. 첫 번째라는 거는 언제냐면 반경 R이 그러니까 관심 있는 우리 임의의 측정 구형이기 때문에 구대칭이 나와요. 전기장이. 그러면 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전기장 알고 싶은데 얘가 R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일단 전하가 자 얘는 전하 밀도 곱하기 얘를 할 텐데 여기 바깥에는 전하 밀도가 없죠? 그러면 다 감싼단 말이야. 그래서 인테그럴 입실론 제로에다가 얘에다가 얘는 뭐 상수니까 로라는 게 함수가 아니라고 치면은 얘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부피 이것 곱하기 부피가 되죠. 얘가 그러면 얘가 그냥 Q 제로가 돼요. 입실론 제로에다가 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전기장이라는 거는 뻗어나가는 거 얘도 전기장 파트가 얘가 거의 일정해요. 대칭꼴이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안 돼요. 아주 이쁘다 이빠지거든요. 얘는 면적도 뻗어나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4파이 관심 있는 R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입실론 제로에 Q 제로. 이거를 전체 전화가 Q 제로라 할게요. 부피. 그러니까 Q 제로라는 거는 로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부피라는 거는 뭐냐면 로에다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돼요. 알겠죠? 얘가 됩니다. 1번 첫 번째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R이 이제 R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보다 작아버리면 똑같은 걸 쓸 거예요. 저기를. 그러면 다이버전스의 이거에다가 dv 얘는 이거에다가 ds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안에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둘러싼 아까 내가 폭탄 터질 때 둘러싼 면적 얘는 이 안에만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부에. 그러니까 바깥에가 관심이 없어요. 이제 바깥에는 관심 바퀴야. 이미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그 폭탄이 꽝 터지면 이 바깥에는 의미가 없죠? 여기에 내부에서 터지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둘러싼 게 폭탄을 덜 둘러싼 거예요. 알겠죠? 여기를 내부만. 그러니까 전하 같은 경우는 내부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 둘러싼 면적.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로에다가 얘는 dv가 되겠죠?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 제로에다가 로에다가 얘는 다 안 둘러싸요. 그렇죠? 얘는 R보다 작아버리기 때문에 얘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돼요. 얘가 뭐가 되냐면 2는 4 파이 R의 제곱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다가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그러니까 2가 R의 함수인데 얘는 이거 날라가고요. 그래서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4파의 입실론 제로에다가 R의 제곱분의 Q 제로가 되겠죠. 뭐 R로 써도 상관없고요. 저기를. 자, 그래서 얘가 돼요. 얘 1차 함수로 갖다 나중에 2차로 빠지죠.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전기장을 구형 분포일 때 R에 대해서 함수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쭉 갔다가 어디서? R.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얘는 R의 1차 함수로 비례하고요. 여기는 R의 제곱분의 1로 떨어집니다. 알겠죠? 이게 구형 분포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우스 발사 법칙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전화 일대를 잡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전화가 쭉 균이란 선에 대해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전압 밀도가 있어요. 선전압 밀도 람다라는 거는 뭐가 되느냐면 단위 길이당 길이당 얘는 Q가 네 이렇게 정의가 돼요. 뭐 DL분의 DQ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뭐 H로 높이로 하시면 높이로 하셔도 돼요. H 이렇게 단위 길이당 네 여기 길이. 그러면 얘는 전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가우스면을 항상 대칭꼴로 잡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한 선전화예요. 무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게 낫고요. 여기 H가 되겠죠. 그러죠? 그 여기가 반경이 뭐 로로 하셔도 되고 R로 하셔도 되는데 R로 할게요. 자, 그러면 가우스 법칙, 반사 법칙 보면 다이버전스는 할 필요 없죠. 우리가 계속 그거를 해서 얘로 와버리는 거니까 얘는 DS로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인테그럴. 얘는 잘 보시면은 부피적 분을 했잖아요. 우리가 밀도를 갖다가 그러면 자 입실론 제로에다가 로에다가 D 부피했는데 얘는 부피 밀도란 말이에요. 근데 선밀도로 바꿔버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얘는 입실론 제로에다가 얘가 Q의 enclose라는 소리는 뭐냐면 얘는 이 가우스 표면이 감싼 전화. 그렇죠? 네, 감싼 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얘는 선밀도로 나중에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보세요. Q라는 게 얘는 어떻게 빠지냐면 얘에다가 이거 그러니까 선밀도 곱하기 H를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입실론 제로에다가 Q라는 거 감싸는 건 선밀도 곱하기 H로 빠져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 얘 표면이 잘 보세요. 전기장이라는 거 무한 성질 때문에 이 표면이 연직 방향으로만 빠져나가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얘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똑같아야 돼요. 무한 성질 때문에 바깥으로만 빠져나가요. 여기 면에 수직한 성분.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장은 항상 이 성분밖에 없어요. 이게 무한 선전하라면 얘는 그러면은 이 표면이죠, 여기. 얘 표면적이 전기장이 빠져나가는 쭉쭉쭉. 그러면 얘는 2파이 R에다가 어떻게 되죠? H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라는 거는 어떻게 되죠? 자, H 날라가고요. 2파이 입실론에다가 얘는 R분의 얘는 람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알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선으로 쭉 연결돼서 폭탄이 꽝 터지면은 얘들이 이쪽 사방으로 흩어져요. 이렇게 이쪽으로. 알죠? 발산 방향만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발산 같은 경우 얘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알죠?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쉬운 거니까 제가 놔둘 테니까 그 다음에 면으로 갈게요. 이제 면으로 무한면이 가시는데 축전기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설명 좀 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평면. 얘는 시그마의 면 밀도, 면전화 밀도를 가질 때 표면전화 밀도. 시그마라는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전화로 나누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균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잘 보시면 자 표면에 대해서 전화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니까 사이즈는 무시를 하고요. 그러면 평면이 가만히 있으면 항상 전화라는 거는 평면에 이 도체판이라고 하면 도체판 표면에만 존재를 하려고 그래요. 알죠? 아니면 뭐 물질이어도 상관없는데 표면에. 그러면 얘는 무한평면이라 했으니까 항상 뻗어나가는 이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연직 방향에 대해서 뻗어나가는 성분이 존재를 해요. 얘가 E가 있고 얘도 E가 있어요. 두 방향에 대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있으면 전기장이 두 성분이 있다는 소리예요. 한 평면이 있으면. 자, 그럼 가우스 표면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얘를 이렇게 잡을게요. 알았죠? 그리고 얘를 여기 위에 A 통과하는 면적이죠. 이쪽은 어차피 통과하는 게 없잖아요. 이쪽 가우스 얘는 여기에다가 이쪽 방향으로만 통과하죠. 꽂히겠죠? 전기장이 이쪽으로만 꽂히겠죠? 네. 그럼 가우스 써보면 잘 보세요. E에다가 얘는 ds는 입실론에다가 Q가 감싼다 그랬는데 내가 Q는 뭐가 되죠? 시그마에다가 A가 되죠? 여기가 어차피 여기 A일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얘가 몇 개가 있냐면 2 곱하기 여기 한 개, 2 곱하기 A 한 개.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에다가 2A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거 말했잖아. 그때 이게 파편이 뻗어나가는 방향 다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면적이 이쪽 방향으로도 파편이 꽂히고 이쪽 방향으로도 꽂힌단 말이에요. 전기장이. 그래서 2A로 해줘야 되고 얘는 입실론 제로에다가 시그마 A니까 따라서 전기장이라는 거는 얘는 2 입실론에다가 시그마가 돼요. 무한평면일 때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한평면이면 이렇게 되고요. 신기하게 전기장이 산수가 되죠. 당연히 방향 벡터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면적에 이게 n방향으로 하면은 n방향에 대해서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 방향도 n방향으로 하면 n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의 표면적에 연직한 방향으로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축전기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축전기를 말할 때 축전기는 무한평면의 중첩이에요. 축전기, 그러니까 평행판 축전기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사합니다. 이게 아주 거의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축전기도 거의 근사하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축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충분히 거리 대비 면적이 엄청나게 넓다고 하면은 얘가 뭐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뭐 돼 있겠죠. 면적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떨어진 간격 D라 하고 여기 면적이 A고 여기 A예요. 잘 보세요. 축전기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위에가 플러스로 대전돼 있고 아래가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의 입장, 얘 1번 축 평행판, 2번 평행판을 전기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번 평행판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나가는 거죠. 자, 1번 I 영역, 2 영역, 그 다음에 3 영역으로 볼게요. 그러면 잘 보시면 얘 평행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냐? 얘는 요거는 이 방향에 대해서 얘는 1번, 2번이라 했으니까 얘는 2에 1번에 의한 건데 얘가 윗방향으로 나가죠. 어떻게? 2 입실론 분의 시그마로 얘는 윗방향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2랑 3 영역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아래 공간에 대해서는 이 원에 대한 거는 2 입실론 분의 시그마에 대해서 아래 방향으로 나오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 어차피 여기나 여기나 다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2 입실론 분의 시그마에 대해서 아래 방향으로 나가죠. 뻗어나가죠. 그런데 얘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2번은 크기는 똑같은데 들어와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두 번째 평행판 도체판에 대해서 얘는 2 입실론 분의 시그마에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어떻게 되죠? 얘는 들어와야 되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두 번째 거 2 입실론 분의 시그마에 대해서 올라가요. 알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겠죠?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고. 네. 그럼 얘를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첩이니까 잘 보세요. 얘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얘는 나가고 들어오니까 얘 날아가요. 두 개가 합쳐갖고. 얘는 더블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평행판 축전기는 신기하게 내부에서만 전기장이 존재를 해요. 어떻게? 전기장의 토탈, 이 내부에 대해서 내부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 이거 더하면은 입실론 분의 시그마가 돼요. 알겠죠? 얘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평행판 축전기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부 전기장하고 그 다음에 한 평행판 축전기가 받는 그 전기장하고 달라요.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데 이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간격이 뒤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당연히 1번 평행판 축전기가 있고 2번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1번은 플러스 Q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시그마 A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Q라는 거는 시그마 A가 되겠죠. 2번 평행판 축전기가 받는 힘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해요.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F는 얘는 Q이죠.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 전기장은 잘 보세요. 힘이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얘는 자기 자신이고요. 얘는 외부예요. 외부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많이들 뭘로 해버리냐면 이 내부의 전기장하고 얘가 느끼는 전기장이 틀려요. 제가 그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G9가 있고요. 달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지구가 달을 당기고 여기서 달도 지구를 당기는데 이 중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딱 껴요. 그러면 얘는 뭔 말이냐면 지구가 이 사람을 당기는 힘, 달이 여기서 당기는 힘이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무중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입장이 작용점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달이 지구한테 받는 힘을 구하러 가면 여기서 중력을 쓰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중첩이라는 거는 얘랑 합성하는 거고
만약에 2번 평행판 측정기가 받는 거는 전기장은 예의한 전기장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시그마 A죠. 크기만 써보면 이렇게 절대값 하고요. 어차피 방향이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외부 전기장이니까 1번 써줘야 돼. 1번.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써줘야 돼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많이 실수하시던데 꼭 정의를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이게 내부가 안 돼요. 아셨죠? 내부는 중첩이기 때문에 예의한 거 합쳤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 할 때는 자기의 전기장은 모르죠. 그렇죠? 자기 전기장을 쓰면 안 되니까 요게 외부 전기장을 써줘야 돼요. 예의한 전기장 항상 할 때 알아주시면 되고요. 내부 전기장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평행판 측정기 할 때. 그래서 평행판 측정기가 받는 힘이라는 거는 내부 전기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방향은 윗방향이 되겠죠? 네. 이 평행판 측정기에 많이 실수를 하시는 면인데 평행판 측정기는 중첩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넘어갈게요. 나중에 측정기 같은 경우는 원통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형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경계 조건 나올 때 그때 토탈로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도체에서 전압분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도체랑 부도체가 있는데 도체의 정의를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체라 하면 그러니까 완전 초동 도체를 말해요. 도체라 하면 알아두세요. 얘는 도체의 정의는 뭐냐면 내부에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요. 도체라는 거는 초도 도체라는 건 뭐가 되죠? 저항이 없는 거죠. 저항이 0이에요. 저항이 0이라는 거는 이동하는데 저항이 없다라는 거는 도체 내부에서 이동하는데 힘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죠? 힘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V라는 거는 IR이잖아요. 얘가 0이라면은 이 포텐셜이 없어.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얘 1하는 거는 Q 델타 V죠? 근데 포텐셜 자체가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뭐가 안 걸리죠? 1이 안 걸려. 근데 얘는 누가 일하는 거냐면 전기력이 일하는 거잖아요. 전기력. 전기력이 얼마만큼 뭐 D만큼 이동한다 할까요? D만큼 이동하는데 얘가 빵이야.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리는 빵이 안 되는데 뭐가 되냐면 그래서 전기력이 빵 돼 버려요.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도체의 정의는 뭐냐면 내부의 전기력, 전기장이 0이에요. 그러니까 2의 도체의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빵이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죠? 아까 이제 평행판 측정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측정기 이렇게 확대를 해봐요. 측정기. 그러니까 표면에 전압만 존재를 하고요. 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확장을 해보면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외부가 되겠죠? 도체판 바로 위에 외부. 외부에는 전기장이 존재를 하는데 내부에는 빵이에요. 내부의 모든 지점에서 전기장이 빵이라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예, 꼭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로 조금 독특한 게 나와요. 그리고 도체 같은 경우는 항상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내부 전기장 빵이다. 그 다음에 전하 분포는 표면에만 존재. 그렇죠? 도체가 이제 대전돼 있냐, 대전 안 돼 있냐 그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맞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일게요. 잘 보세요. 전하는 항상 표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 잡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면에만 있으니까 가우스 면을 이렇게 어떻게 도체 내부를 잡던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전기장이 빵이에요. 맞죠? 이 ds는 s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내부에 대해서 얘는 둘러싼 이거죠. 맞죠? 얘 없어요. 둘러싼 게. 그래서 항상 도체 내부에서는 빵이에요. 전기장이. 그리고 이제 구형으로 좀 가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문제 예제를 10페이지 예제를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R 이렇게 구형 이렇게 있고요. R 얘는 구멍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얘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를 좀 해드릴 거냐면, 제가 이거 사이즈를 이걸 안 뒀네요. 얘를 Q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도체, 얘가 도체 내부가 있고요. 얘 사이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제가 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예제랑 다르게 좀 가볼까요? 얘를 살짝 제가 왜 사이즈를 안 쳐놨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얘를 얘 R이라 하고요. 여기를 네, ER이라 할게요. 알겠죠? ER.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해드릴 거냐면, 얘는 이 빗금친 부분이 도체고요. 도체라는 거는 R이 R부터 ER까지 이렇게 있고요. 예제랑 좀 다르게 풀어드릴 테니까 예제 사이즈를 좀 변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빈 공간 네, 어떻게 되냐면 R보다 작은 데는 빈 공간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R이 R보다 작을 때 얘는 쉽죠? 그냥 점전화가 있는 가우스변을 이렇게 이무에 이렇게 잡으면은 쉽죠. 전기장이라는 거는 얘는 4파이 입실론에 아까 했으니까 바로 쓸게요. 얘는 R의 제곱분의 얘는 Q가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얘는 R이 R부터 ER까지. 얘는 도체 내부죠. 도체 내부. 그러면 잘 보세요. 도체 내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얘 Q만 있네.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선후 관계가 바뀌어요. 조금.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무조건 빵 돼야 되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내가 얘를 이렇게 도체 내부의 임의 지점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잡으면 얘는 무조건 일단 전기장은 뭐가 나와야 되면 0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입실론에다가 Q에 둘러싼 게 있는데, 우리가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Q가 있어. 그런데 얘가 대전된 Q가 존재를 해야 돼요. 왜? 둘러싼 게 빵 돼야 되니까, 선후관계. 그러면 도체는 표면에만 존재해야 됐으니까 여기에 얘가 플러스 Q라고 하면 여기에 이 Q가 있구나. 응? 대전된 표면. 그러니까 반경 R인 지점에 마이너스 Q가 대전되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가우스면 잡으면 도체 내부에 대해서 전기장이 빵인 성질이고, 도체는 전하가 항상 표면에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여기에 Q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 시그마 F도 구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F에다가 언제냐면 R인 지점에 대해서는 그쵸? 마이너스 Q가 있고, 얘는 면적이 어떻게 되죠? 4파이 R의 제곱이죠? 4파이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까지 구하면. 다음 세 번째를 구해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R이 ER보다 큰데, 얘를 ER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R 그렇죠? 싹 둘러싼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도체는 우리가 다 둘러싼 거는 어떻게 되냐면 도체가 대전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전되지 않는 도체. 대전되지 않는 도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체는 정전기도에서 갈라지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Q가 오면은 여기 당연히 플러스 Q가 이렇게 대전되게 돼 있어요, 표면에.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대전을 시켜버리면 얘랑 이 도체가 전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은 대전되지 않는 도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체의 전하는 합치면 그냥 0이라는 소리예요. 알죠? 대전이 안 됐다는 소리는. 대전이 됐냐 안 됐냐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전 안 됐다고 하면은 얘를 잘 보시면 얘는 바깥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얘는 Q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표면에 여기에 마이너스 Q가 대전되면은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Q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다 합치면 Q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랑 거의 똑같아져요. 얘는 4파이 입실론에다가 얘는 R의 제곱분의 Q 이렇게 돼버립니다. 알죠?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얘는 ER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 저기 바깥의 면적 그러니까 시그마 F가 ER인 지점에 대해서는 얘는 4파이에다가 ER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겠죠. 얘는 그래서 전하 밀도가 얘는 몇 밀도죠? 표면 전하 밀도. 표면 전하 밀도가 바퀴 좀 작죠? 네. 바퀴 작아요. 알아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려보면은 전기장. 전기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전기장은 불연속이 가능해요. 잘 보세요. 저기서는 Q가 이제 4파의 입실론은 저렇게 있죠. 얘가. 그러면 얘를 쭉 그려요. 그리고 R이죠. ER이죠. 여기서 빵 돼요. 여기서 딱 끊겨요. 여기서 딱 끊겨가지고요. 어디로 내려오냐면 여기로 내려와 버려요. 0으로. 도치 내부에서는 0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쭉 이어져요. 이 같은 경우는. 함수가 똑같죠? 1번하고 여기가 1번 구간, 여기가 도체 내부 구간, 여기가 3번 구간이니까 이렇게. 여기 점근선 이렇게 되는데 이어지는데 얘가 딱 사라져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전기장은 불연속이 가능해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위를 할 텐데 이제 힘을 계속 정의한 거죠. 쿨럼브 법칙 자체가 우리가 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장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전위로 올 텐데 항상 명심하세요. 전위는 뭐를 정의를 하는 거냐면 얘는 에너지를 기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는 불연속이 아니죠. 양자 뭐 이런 거 가는 거 아니니까. 에너지가 불연속이라는 건 고전 개념이 다 이어져요. 양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전위는 얘는 에너지를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전위 자체는 무조건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전기장은 불연속이 가능하고 근데 전위는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된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물리가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불연속이 된다는 거는 양자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기 학까지는 뭐 양자 전자기 막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 너무 어려운 거고 이제 최신 그거고 파이만 이런 애들이 이제 거기 양자 역학이 나온 이후에 이제 양자 전자기학으로 나왔지 지금 고전 전자기학으로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 에너지가 연속이에요. 맞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자 그리고 뭐 예제 한번 보세요. 저희 11페이지를 넘어오시면 풀어드릴 테니까 지우는 동안 보시고요. 그러니까 전자기 학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게, 그러니까 개념 잡기가 힘들다라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역학이 학문이 오래됐어요. 역학 자체는 1700년 뭐 고전부터 아주 오래돼가지고 정립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최신 학문일수록 되게 어려워요. 알겠죠? 최신 학문일수록 너무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실상에 어떻게 써먹는지 이제 연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정립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중구난방하는 게 당연히 많죠. 네,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자기 학 같은 경우는 흐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오는지. 예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그림 11페이지 그림 보시고요. 자,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그런데 A 구멍 A가 있는데 A에다가 가운데 Q1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구멍 B가 있는데 가운데서 좀 떨어지는 Q2가 있고요. 그 다음 C라는 그냥 구멍 자체가 있어요. C에는 내부에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도체가 있는데 구멍이에요. 아셨죠? 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객관식 한번 내봤어요. 개념적으로 좀 잡으시라고 그거라고. 그래서 내부 전화가 없고요. 그럼 잘 보세요.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제니까. 자, Q1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걸 좀 냈냐면 모든 거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무조건 막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것만 잘 풀면 되냐? 근데 그 실상 어려운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싶냐면 막 어려운 걸 풀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까지 가는데 기본 실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기본 개념적인 게. 안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실제 시험에서 실력 발휘가 잘 안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데 자, Q1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건 전기력 자체를 좀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전기력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기본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Q1 2인데 얘가 2가 누구 거냐면 외부 거예요. 외부. 그렇죠? 외부의 전기장. 그럼 잘 보세요. 도체잖아, 도체. 얘 도체 내부에 있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도체 밖에서 전기장은 무조건 0되게 돼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도체 밖에서 전기장이. 그러니까 얘가 힘을 받으려면 전하는 무조건 자기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얘랑 얘는 전기장이 그러니까 0이라는 소리는 얘가 이 전기장을 낼 수가 없어. 바깥에 줄 수가 없어요. 전기장이 소통적인 문제인데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외부랑 전혀 소통이 불가능해요. 외부 전기장이 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도체라는 거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이 내부는 0이잖아. 그러니까 외부 전기장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알겠죠? 그래서 외부 전기장이 Q한테 도달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력이 빵 맞아요. 아시죠? 그리고 니은 볼게요. A의 내부 전기장은 B의 Q2의 위치에 무관하다. 얘는 잘 보세요.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요. 내부의 전기장이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 있든 힘을 안 준다니까. 힘을 줘야지 얘가 뭔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Q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돌아다니든 뭐를 하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소통적인 게 힘을 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맞고요. 오케이. 디귿을 보시면 자, C의 경계면에 분포하는 총 전하량의 크기는 얘라 그랬는데 잘 보세요. 얘를 어떻게 푸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Q1이라는 게 이게 돼요. 왜? 가우스 표면을 이렇게 잡으면은 전기장이 빵 돼야 되기 때문에 둘러싼 전하의 합이 0 돼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가우스 표면을 얘는 항상 이 전하 밀도가 좀 삐딱하더라도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그러면 항상 삐딱하든 뭘 하든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무조건 찌그러져 있긴 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Q2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럼 C는 잘 보세요. C는 없어 전하가. 그럼 가우스면 이렇게 잡아봐요. 그렇죠?
없어. 0이야. 대전된 것도 0이야. 그래야지 여기서 전기장이 내부에서 빵 나오니까. 그래서 C는 어떻게 되냐면 C 표면에 Q에 대전된 전하라는 거는 당연히 쉽게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뭐 어렵지 않죠?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롬 법칙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에너지 파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쿨롬 법칙이 있고요. 쿨롬 법칙에서 F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F를 정의를 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그 1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 나중에 포텐셜을 찾을 수가 있어요. 1이라는 거는 F에다가 뭐 DR 방향 이런 식으로 인테그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1. 그런데 1이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1 방향하고 포텐셜 방향하고 꼴로예요. 잘 보세요. 자, 지구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역학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중력이에요. 전기력이 한 1이 되겠죠? 얘는. 그러면 중력이 한 1이 중력은 mg죠? G표면에서 mg. 그렇죠? 네. 중력이 h만큼 떨어졌대요. 맞나요? h만큼. 그러면 중력이 한 1은 잘 보세요. 중력이 한 1, 아랫방향으로 중력 흰 방향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한 1은 양수가 되겠죠? 한 1은 mgh가 돼요. 맞나요? 0보다 크죠?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위치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죠. 어떻게? 마이너스 델타 얘가 포텐셜 에너지는 U라고 쓰면은 얘는 뭐 EP라고 써도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MGH가 돼요.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하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하고 반대예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얘가 한 일은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변화의 변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레디언트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변화가 포텐셜 에너지. 그럼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뭐를 하면 되냐면 나중에 이제 기준을 삼아 가지고 얘를 적분을 할 텐데 이무에 하면은 자 보세요. 이거 넘겨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의를 뭐 적당한 기준점을 만들어 하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얘는 기준부터 R까지 F에다가 DR로 이렇게 정해. 이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F를 어떻게 찾냐? 포텐셜가 주어지면 얘는 F는 어떻게 해요? 얘 미분해버리면 되죠? DR로.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U.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F는 QE잖아요. QE. QE. 맞죠? 네. 이 포텐셜 에너지를 요걸로 나눠요. 얘를 구하는 거. 포텐셜 같은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 기준부터 R까지 Q에다가 E에다가 얘는 DR 이렇게 쓸게요. 그냥 DR 그래서 Q를 빼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기준부터 R까지 전기장에다가 DR로 한 거.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전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거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Q 포텐셜이 되겠고요. 얘를 나눠버린 거죠. 얘는 포텐셜 에너지고 그러니까 단위 전하당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전위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 얘는 이제 위치 에너지고요. 얘는 전위예요. 알겠죠? 정의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행파 측정기라든지 뭐를 할 때
그 점전하의 전위 같은 경우는 쉽죠. 잘 보세요. 얘는 점전하의 얘 전기장이라는 거는 4파이 입실론에다가 R의 제곱분의 Q잖아요. 그쵸? 점전하 있으면 얘 그냥 이거 적분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 포텐셜 같은 경우는 얘는 4파이 입실론에다가 R분의 기준은 대부분 빵을 만들어주는 걸 해요. 그래서 무한대로 이렇게 놓으면은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Q가 돼요. 적분 쉽죠? 이거는 적분 안 해도 되죠? 네, 이게 점전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파 측정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볼까요? 잘 보세요. 전기장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여기서 전기장이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돼 있죠. 전기장의 크기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널 돼 있죠. 얘는 전기장이 일정해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 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위는 항상 쉬워요. 뭐냐면 그냥 플러스 전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포텐셜이 이렇게 걸려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마이너스를 해줘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높은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그냥 플러스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가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전화가 가기 어려운 쪽이 전위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아, 이거 건전지를 이렇게 둬야 되니까 건전지 자체가 포텐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은 거예요. 알겠죠? 차이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포텐셜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거 아까 뭘 했냐면 저기 잘 보세요. 일단 높은지는 알겠어. 크기만 써오면 전기장 곱하기 얘는 R이에요. 얘가 일정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 높이겠죠? H라고 해볼까요? H? 여기?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H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차 함수로 쭉 증가해요. 아시죠?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포텐셜은 H 함수다. Y로 써도 되고요. 이거 Y로 할 거면. 네, 이렇게 쓰죠. 상관없어요. E가 일정하니까 Y 이렇게 써도 되고 E를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Y 이렇게 쓰셔도 돼요. 쭉 포텐셜 같은 경우는 스칼라 함수죠. 방향적인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본 정의를 안 되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씩 놓쳐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전자기 파트는 제가 이번 파트 문제도 빼버렸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만 접근할까봐. 그러니까 기본만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전자기가 쉽거든요. 진짜 전자기 꿀파트인데 역학 같은 경우는 전자기보다 양이 훨씬 많아요. 일반 역학도 들어가죠. 뭣도 들어가는데 전자기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넓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게 할 게 없어요. 나중에 좀 잘 보시면. 그러니까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도체구만 빨리 할게요. 자, 포텐셜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이게 점전화가 아니라 구예요, 구. 그러니까 플러스 Q로 대전된 도체구예요. 아셨죠? 아, 그냥 플러스 스몰 Q로 할게요. 스몰 Q로. 그러니까 표면에만 이렇게 대전되는 얘는 도체예요, 도체. 알겠죠? 자, 도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빵이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그러면 포텐셜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도체 잘 볼게요.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밖에 얘는 전기장이라는 거는 4파이 입실론에다가 R의 제곱분의 Q예요. 그러면 이거 적분해버리면 포텐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분한지 아시죠?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의 기준이 무한대가 돼요. 기준은 거의 대부분 그 영어로 만들어주는 특정한 기준이 항상 무한대가 될 필요는 없는데 그때는 뭐 무한대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얘는 이제 R까지에다가 전기장에다가 DR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얘는 4파이 입실론에다가 R분의 얘는 Q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밖에서 말하는 거예요. 포텐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2에 얘는 R보다 작을 때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냐면
얘는 차이값을 말해요. 지금 델타 포텐셜 그 차이값 포텐셜은 차이값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부에서 빵이다고 포텐셜이 빵이 아니에요. 포텐셜 같은 경우는 차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이 돼야 돼. 아셨죠? 표면에서. 그러니까 조체 내부에서는 내부의 지점에서는 델타 V가 0돼요. 알겠죠? 얘가. 왜? 한 일이라는 거는 얘는 Q 델타 V가 될 테니까. 차이값이. 이게 차이값이니까. 내부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포텐셜 자체는 연속이다. 그런데 내부에서 정의가 얘는 0이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정의상 0이라고 얘 0을 적분한다 해서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얘는 얘가 있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포텐셜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전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R까지가 존재를 해요. 그렇죠? 예, R이라고 하면은 전기장으로 하면 네, 포텐셜이라 할게요. 포텐셜 하면은 포텐셜이 쭈루루 줄어요. 그렇죠? R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내부에서는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래. 근데 포텐셜은 연속이 돼야 돼요.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 이렇게 됩니다. 아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이거죠?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상수여도 미분하면 상수를 미분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0 나오죠. 그러니까 포텐셜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얘가 선후관계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얘가 0이라서 얘가 0 내용이 되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포텐셜의 연속 조건 때문에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얘가 상수여도 차이값이 0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한다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포텐셜은 에너지적인 거기 때문에 얘는 연속함수가 돼야 돼요. 연속함수가 안 되면 안 돼요. 왜? 이유는 얘는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연속으로 규정을 하고 풀기 때문에 양자가 아니고서는. 알았죠?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네, 이미 전의를 좀 자세히 가겠습니다.